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이 갭상승 출발을 하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중요한데요. 오늘의 움직임, 중국 경기 부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은행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중국 경제의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급 준비율 인하, 한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이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서 약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89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요.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고려해서 이 지급 준비율 추가로 0.25에서 0.5포인트로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배경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경제 둔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이런 조치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였죠. 특히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동성을 공급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고요. 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 지준율과 금리를 또 동시에 인하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 능력을 높이고 또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또 줄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또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시장의 반응은요.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소비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 중국 경제랑 금융시장을 또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제 성장 둔화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데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이 점점점 더디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으면서 소비랑 투자가 위축이 됐었죠.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중국 정부가 대규모 통화 완화 조치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여차저차 해서요. 이번에 이런 부양책들은 단기적으로 중화권 증시나 투자 심리에는 또 긍정적으로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겠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됨에 따라서 센티먼트가 또 개선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간에서 또 전문가들은요, 이 구조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의견을 표한 바 있는데요. 경제 지표가 결국에는 부진할 때는 투자 심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최근에 인하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정책 완화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이 된 건데, 그래도 이 정책 완화 효과는 4분기 중순부터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10월 중순에 발표될 이 실물 지표가 또 부진할 때는 투자 심리가 다시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중화권 증시가 개선될 상황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적인 틀로 봤을 때는 이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있으며 또 특히나 이 11월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 구조 문제, 이 핵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조한 성장률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5%를 설정을 했었는데 실제 성장률은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또 크고 이 글로벌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소비까지 부진이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또한 침체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약해지고 소비가 둔해지면서 기업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미국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중국도 이 금리 인하 여력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국 자산에 대한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또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배경이 깔려지지 않았나라고도 보게 되고요. 뭐 여차저차 강력한 정책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책 방향을 또 설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중국 정부가 그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을 또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는 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도 보여집니다. 더불어 이 구리 값을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을 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중국이 아무래도 최대 소비국인 구리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2.7% 상승을 하면서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금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구리 가격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국이 구리랑 이런 원자재가 최대 소비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투자 같은 금이랑 이런 원자재 같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경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이런 원자재들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할 때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자, 우리는 이런 틀을 가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은 소비를 증가를 시키고 원자재 수요를 증가를 시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대출 비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소비랑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대략적인 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기 부양이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는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반대로 미국의 금리 정책도 원자재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로의 경제 상황을 미국 금리 인하도 그렇고 중국의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로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것, 더불어서 원자재까지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산의 움직임,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총망라하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고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구리와 같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상승세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또 반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지선과 저항선을 또 형성하게 될 텐데,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최저점에서 또 반등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저항선을 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선을 또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길 잘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들의 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심리가 개선되어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살펴주시고, 또 경제 지표가 또 악화됐을 때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같이 동시에 살펴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